첫 번째 리시프로시티는 많이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쇼킹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쇼킹을 하게 돼서 적발이 되면 이제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쇼킹을 하다가 걸리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장에서는 첫 번째 리스프로시티는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은 별로 경제학에서 고려하지 않고 조금 비정상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그 약간 게임의 형태,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럼 저쪽에서는 내가 이렇게 반응할 때 또 저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상황들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경제학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18장에서 그 쇼킹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18장에서는 첫 번째로 쇼킹과 디스미설스는 그 해고죠, 해고. 네. 근무 태만과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에서 보고,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efficiency wage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세 가지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던 헨리 포드,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회사 아시죠? 포드 모터 컴퍼니라고 뭐 토로스라고 하는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차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다음에 링컨 뭐 이런 차 있죠. 옛날 그 미국 대통령이 타던 그런 차들 만들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포드 차들이 수입이 되고 있죠. 예, 포드. 그다음에 두 번째 이그젬플은 1980년대에 전반적인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의 이제 효율 임금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이제 뉴욕시티의 에쿼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뉴욕시티의 학교에서 이제 교사들에게 정말 파격적인 급여를 지급했던 일종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요. 이제 교사들이 그 주변 다른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 수준, 12만 5천 불,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연봉이 1억 5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교사의 연봉이 1억 5천, 대단하죠. 뉴욕시티에서. 물론 이제 평균 급여 수준이 꽤 높습니다. 뉴욕시티는 뭐 주거비라든가 혹은 그런 거 보면 이제 서울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요. 예. 주거비도 굉장히 높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여하튼 네, 뉴욕시티는 주거 비용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수준도 높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의 교사들은 대략 한 8만 불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억 조금 안 되는 돈이겠죠. 한 9,500만 원 정도. 예. 이제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를 했고 교사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 이제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는가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efficiency wage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세 번째 이야기는 deferred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deferred는 유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보통 이제 여러분 취업하시면 보통 대다수의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산성보다 급여를 조금 적게 받는 경향이 있고요. 자,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죠. 자, 이거는 이제 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쪽은 급여입니다. 페이. 보통 생산성은 뭐 회사 완전히 그 저기 뭐죠? 업종을 바꾸는 그 직업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 비슷한 회사를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경우 혹은 뭐 회사를 옮겨 다니지 않고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뭐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산성이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쭉 떨어지겠죠.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질 테니까 저도 한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전에는 생산성이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즘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여하튼 근데 보통 받는 급여는 이게 생산성이라고 하고요. 뭐라고 쓸까요? Q, 예, 생산성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급여는 보통 생산성보다 처음에 낮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되겠죠. 보통 임금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임금 피크제 같은 것들을 도입하게 된 거죠. 여하튼 네, 이렇게 그래서 임금과 생산성 차이에 이제 차이가 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deferred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생산성만큼 급여를 다 지급하지 않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었을 때 젊었을 때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를 이제 보상해 주는 형태, deferred compensation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건 한 사람의 라이프타임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주로 세 번째 deferred compensation과 retirement decision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의 라이프타임을 다 보지 않고 뭐 비교적 짧은 시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뭐 5년 정도 혹은 6년 정도, 뭐 4, 5년 정도 어떤 한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급여를 똑같이 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처음에 한 2년은 적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 3년은 조금 많이 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총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할인한 이게 디스카운트해서 뭐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오늘의 1억과 뭐 4, 5년 뒤에 1억 원이 그 가치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럼 디스카운트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이제 총액만 같으면 되는 거죠. 제가 4, 5년 동안 받는 급여의 총액만 파란색의 경우든 붉은색의 경우든 뭐 총액만 같다면 저는 무차별할 테니까요. 미래를 디스카운트하지 않는 경우에 자 그렇다면 급여를 일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급여를 처음에는 조금 적게 주고 나중에 조금 많이 주는 형태 이런 급여 형태를 우리가 deferred compensation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deferred compensation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세 번째 섹션에서 볼 텐데 그 이유가 바로 근무 태만, 셔킹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섹션에서는 deferred compensation이 일종의 유인 장치가 된다는 것을 그다음에 리텐션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유인 장치가 유인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셔킹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종의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경우에 노동자의 생산성은 붉은색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생산성에 따라 일정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deferred compensation은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을 하고요. 처음에 뭐 1, 2년은 그다음에 이후에 뭐 1, 2년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서 결국은 보수의 총합이 같아지도록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셔킹과 해고죠. 근무 태만과 해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간단한 셔킹 모형을 소개를 할 텐데요. 모형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여러분 잘 이해만 하시면 뭐 충분히 뭐 문제를 푸시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셔킹 모형은 꼭 보시고요. 그래서 간단한 모형들을 제가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셔킹 모형들은 조금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 이메일을 해주시고요. 이제 부탁은 뭐 행정적인 거라든가 무슨 우리 성적 평가라든가 뭐 시험 방식이라든가 좀 행정적인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한 것들은 익명으로 저한테 뭐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그 답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